이부 헌신과 고난의 세월.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었기에 오키 씨는 고심 끝에 딸 순애를 친정 언니 집에 맡기고 다시 학교에 나갔습니다. 교편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생계의 동아줄이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그녀에게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탈출구이기도 했습니다. 칠판 앞에서 분필을 쥐고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때만큼은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교실 가득 울려 퍼졌고 아이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매일 아침 딸의 곤히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학교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딸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생활고는 그녀의 발목을 묶고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마치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그녀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1953년 희망시 남동구의 한 여자 중학교에서 30년에 걸친 교사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청춘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세월이 그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교단을 내려오는 그녀의 눈에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의 따뜻한 위로와 학생들의 아쉬움 가득한 눈빛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오직 딸 순애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오직 딸만을 위한 것으로 채워질 예정이었습니다. 교단을 떠난다는 아쉬움보다 딸 곁을 지킬 수 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교사라는 직업을 통해 얻었던 자아 실현의 기쁨마저도 딸을 위해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퇴직 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강렬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딸의 상태가 더 악화한 데다 생업이라는 핑계로 아픈 딸을 혼자 방에 방치했다는 생각이 퍼뜩 든 거죠. 그 생각은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아픔을 주었습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그녀는 그동안 딸에게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딸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동안 자신은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다는 자책감이 그녀를 덮쳤다. 가슴 속에서 죄책감의 덩어리가 뭉쳐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굳게 닫힌 문처럼 그녀의 마음을 가로막았습니다. 교직을 그만둔 뒤 오키 씨는 오직 딸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남은 생은 오직 딸의 빛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딸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거대한 재물과 같았습니다. 오키 씨는 딸에게 글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손발이 되어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의 정신을 깨우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종이에 글을 써 보이며 한글은 물론이고 한자까지 가르쳤습니다. 펜을 잡을 수 없는 딸을 위해 오키 씨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써 내려갔습니다. 마치 정성스러운 예술가가 혼을 담아 그림을 그리듯 그녀는 딸에게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학교, 교과서와 문학 서적 등도 읽어줬습니다. 아름다운 시구절들을 딸의 귀에 속삭여 주었고 세계의 위대한 이야기들을 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딸 순애는 금방 그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몸의 장애와
달리 영리하고 총명했습니다. 때로는 엄마가 읽어준 시를 읊조리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울 때마다 오키 씨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오키 씨는 딸이 몸을 움직이지 못할 뿐 머리는 영리하다는 것을 늘 기억했습니다. 딸의 작은 성장은 오키 씨에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선물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에 다시금 희망의 빛을 들이우는 순간이었다. 딸의 작은 미소 한 번에 그녀의 모든 고통은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마치 메마른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딸의 지성에 꽃을 피웠습니다. 잠시 후 사연 해설이 있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던 실제 사연 기반 이야기 모정의 세월 기억하시죠? 네, 그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4살 딸 순애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머니 오키 씨가 정말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봤었죠. 맞아요. 남편도 없고 정말 막막한 상황에서 딸을 살리려고 전국을 헤매던 그 절박함? 네. 오늘은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오키 씨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헌신의 시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생계 문제하고 또 어머니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부분, 그리고 퇴직 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죠. 그럼 먼저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오키 씨가 참 어려운 결정을 내려요. 딸을 잠시 언니에게 맡기고 네, 친정 언니에게 맡기고 다시 교단에 서기로 한 거죠. 이게 뭐랄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마음은 정말 찢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들을 보면요. 교직이 물론 유일한 벌이 수단이었고 또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줬을 수도 있지만 매일 아픈 딸을 두고 집을 나서는 그 발걸음이 정말 천근만근이었다고 해요. 죄책감이 상당했겠네요. 네,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나오죠. 이게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 그 이상인 거죠. 한 인간으로서 또 엄마로서 겪는 그 복잡한 내적 갈등. 네. 그 죄책감이 결국에는 1953년이었죠. 30년 동안 하셨던 교직 생활을 그만두는 계기가 된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내가 생업이라는 핑계로 아픈 딸을 그냥 혼자 뒀구나 하는 그런 자책감이 아주 극심해졌다고 합니다. 그 깨달음이 컸군요. 네. 이게 그냥 후회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남은 인생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정말 오직 딸 순애만을 위해서 살겠다. 어떻게 보면 좀 비장하기까지 한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이야, 정말 대단한 결심인데요. 아마 그 결단이 있었기에 그 후 수십 년을 버틸 수 있었던 뭐랄까 정신적인 기둥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고 나서 오키 씨가 한 행동이 또 놀라워요. 딸의 몸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정신을 깨우는데 온 힘을 쏟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글 공부를 시키기 시작한 거죠. 네, 바로 그 글 공부요. 이 생각 자체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오키 씨의 그 교육자로서의 면모와 어머니로서의 사랑이 아주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단순히 글자만 가르친 게 아니고요. 네. 움직이지 못하는 딸의 존재 의미를 뭐랄까 디성 그리고 소통에서 찾으려고 했던 거죠. 정말 필사적인 노력이었어요. 종이에 직접 써가면서 가르치고 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써서 한글, 한자 가르치고 또 좋은 책들, 문학 작품들 계속 읽어주면서 딸의 그 내면 세계를 넓혀주려고 한 거죠. 어쩌면 그 당시 장애를 보는 좀 편견 어린 시선에 대한 어떤 저항 같기도 하고요. 모녀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노력이 진짜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딸 순애 씨가 글을 엄청 빠게 깨우치고 심지어 어머니가 읽어준 시를 외워서 읊조리기까지 했다는 부분에서는 와, 저도 모르게 좀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오키 씨에게는 그 순간이 정말 그 깜깜한 현실 속에서 한 줄기 빛, 아니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희망을 본 거군요. 내 딸이 몸은 이렇지만 머리는 정말 총명하구나. 이 확인이 단순한 기쁨을 넘어서서 내 헌신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증거이자
이 힘든 돌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의미 그 자체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딸의 성장이 어머니 자신에게도 큰 힘이 된 거네요. 네, 딸의 지적 성장이 오키 씨 자신의 존재 이유와도 연결되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그 기쁨 뒤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현실의 무게도 같이 있었겠지만요. 그렇군요. 자, 이번 분석에서는요, 생계와 죄책감 사이에서 정말 힘들어하던 한 어머니가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딸의 그 정신적인 성장에 헌신하기로 마음먹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희망과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복합적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키 씨의 이런 선택과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수십 년 동안 어쩌면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헌신 속에서 사랑, 의무감, 죄책감, 또 희망 같은 감정들이 어떻게 같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다른 사람에게 바친다는 것의 그 무게,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잠시 좀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잖아요. 어느덧 오키 씨 본인도 100세를 바라보는 아주 고령의 할아버니가 되셨고, 딸 순애 씨는 68살이 되었어요. 아, 그렇죠. 이제 상황이 또 달라졌죠? 이제는 정말 노모가 중년의 딸을 돌보는 상황이 된 건데, 이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깊어지는 세월의 무게 속에서 딸의 미래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그 깊은 불안과 고뇌,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꺼지지 않는 그 사랑의 역설적인 모습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아주 깊은 울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분석도 기대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